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 막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석 달 전 소방에서 불이 날 수 있다고 경고했던 사실이 오늘 밝혀진 겁니다. 정확히 불이 난 건물을 콕 집어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날 수 있다고까지 했지만 참사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벌이며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이은진 기자입니다. 무너지고 그을린 공장 건물 옆으로 수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사무실로 들어갑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압수수색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사고 발생 사흘 만 경찰 34명과 노동부 근로감독관 17명 등 모두 51명을 투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원인은 물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이유를 집중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관리와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었는지, 왜 23명이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숨졌는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이미 소방이 이 공장을 화재 위험 시설로 경고해 왔다는 게 확인되면서 업체 책임은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소방조사 보고서를 보면 위험물 특성 숙지가 필요하다고 기록했습니다. 특히 불이 난 3동을 적시하며 급격한 연소로 인명피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배터리에서 시작한 불이 걷잡아질 수 없게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42초였습니다. 사고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 겁니다. 위험물 특성을 알리고 소방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고 했지만 사망자들은 출구도 찾지 못했습니다.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 하셨나요? 충분히 했습니다. 네? 충분히 했습니다. 아리셀은 오늘 아침 9시부터 전면 작업 중지에 들어갔습니다. JTBC 이은진입니다.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 저희가 막 새로운 통화 기록을 또 입수했습니다. 최상병 사건을 경찰로 보냈다가 바로 회수해온 그날, 윤석열 대통령이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통화한 기록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날만 총 3번 통화한 건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 대통령과 차관, 정확히 몇 시에 얼마나 통화한 겁니까? 네,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은 지난해 8월 2일 오후 1시 30분에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해 8분 45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 전 차관은 오후 3시 40분에도 윤 대통령에게 전화해 1분 36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앞서 오후 4시 21분에 두 사람이 10초 동안 통화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였기 때문에 이날 통화는 총 3번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그 시간대가 사건 회수가 시작된 바로 그때 아닙니까?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도 통화했는데 이렇게 국방부 장차관과 수차례 통화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윤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7분에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했고 오후 1시가 되기 전까지 총 3번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과 3차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이날 윤 대통령이 국방부의 장 차관과 통화한 횟수만 6번이 됩니다. 공식적으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경찰에 전화해 이 사건을 회수하기 시작한 게 오후 1시 50분이기 때문에 바로 20분 전에 윤 대통령이 신 전 차관과 통화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 통화가 정말로 최상병 순직 사건과 무관한 것인지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진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실과 통화한 내용도 새로 확인됐죠. 같은 날인 지난해 8월 2일 오후 4시 59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0280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서 2분 30초 넘게 통화를 했는데요. 해당 번호는 국가안보실장실 번호로 확인됐습니다. 관련한 녹취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서이신지는 말씀해 주실 수 어려우신 거예요? 아니 사실 뭐 이미 얘기를 해가지고 네네. 여기 이제 저기 안보실장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조태용 현 국가정보원장인데요. 조 원장은 지난해 국회에 출석해서 사건이 경찰로 이첩됐다는 사실은 나중에 보고를 받았지만 최상병 순직 사건 처리 과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경북경찰청에서 전화가 올 거라는 전화를 받은 뒤 당시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과 최상병 순직 사건을 누가 언제 어떻게 회수할지 전체를 협의한 인물인데요. 조 원장의 직통 전화 기록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당시 안보실장이 왜 유 법무관리관과 통화했는지
임기훈 비서관을 넘어서 안보실장 차원에서 이 사건 회수 과정을 직접 챙겼는지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최규진 기자였습니다. 해병대가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중단했던 연평도 백령도 일대 해상포 사격 훈련을 6년 10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북한은 이틀 연속 오물풍선을 날려보낸 데 이어서 오늘 새벽에는 탄도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김재현 기자입니다. 준비! 쏴! 커다란 포성과 함께 포탄이 잇따라 발사됩니다. 해병대가 오늘 오후 연평도와 백령도 일대에서 해상 실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K9 자주포와 천무, 스파이크 등을 동원해 290여 발을 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해병대는 지금 당장이라도 적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지난 4일 우리 정부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전체 효력 정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그동안 완충구역 내 해상 사격이 금지되면서 지상에서만 훈련을 했는데 6년 10개월 만에 해상 사격이 본격 재개된 겁니다. 지난 1월 한 차례 해상 사격은 했지만 완충구역 내 북한의 해상 사격 도발에 일회성으로 대응한 차원이었습니다. 북한은 최근 잇따른 도발로 긴장감을 거듭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새벽 5시 반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사일은 약 25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서 폭발했는데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사일이 비정상적으로 날아가면서 불규칙한 궤적을 보이고 많은 연기를 분출했는데 경기 북부 일대에서는 육안으로도 관측됐습니다. 북한은 그제에 이어 어젯밤부터 오물풍선 250여 개도 추가로 살포했습니다. 주로 경기 북부와 서울 지역에 100여 개가 떨어졌습니다. 그 바람에 약 3시간 동안 인천공항의 국내선과 국제선 이착륙이 중단됐습니다. JTBC 김재현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넉 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의료 공백 사태를 놓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의대 증원 규모가 어떻게 정해진 건지를 놓고 공방이 오가면서 역술인 이름까지 등장했지만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진 여전히 답이 없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청문회가 시작되자 곧바로 의대 증원 2,000명 결정 과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정확한 근거 자료가 없다며 역술인 천공의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특정인의 성씨가 이씨여서 2,000명이 됐다는데 사실이 아니겠습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그렇다면 뭐 5씨나 6씨였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최종 결정을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전공의들이 장기간 이탈할 걸 예측하진 못했다고 인정했습니다. 100일 넘게까지 언제까지 이게 완료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지만은 이렇게 4달 넘도록 이렇게 의료 공백이 지속될 것을 미리 예상하진 못했습니다. 의료 공백 사태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모두 정부 탓이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현 사태는 의사들이 만든 사태가 아니라 멀쩡하게 잘 돌아가고 있는 시스템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보건복지부 차관 그리고 복지부 공무원들이 만든 사태입니다. 또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데 대화가 되겠냐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오늘 박단 회장이 지난 4월 이후에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료계획 특위는 물론이고 의협이 꾸린 소통 일원화 기구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환자들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환자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난 전공의는 아무 책임을 안 지고 환자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사회에 지금 5달이 다 돼가는 가운데 보다 못한 환자단체는 다음 달 4일 아픈 몸을 이끌고 대규모 집회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